안녕하세요. 아이투자 리서치랩입니다. 자, 이번 2분기 실적 브리핑 세 번째 기업은 지누스란 기업을 준비했는데요. 이 지누스란 기업은 이익이 늘어난 신규 상장사를 찾는 아이투자 기사에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상장한 기업 중에서 올해 상반기, 특히 2분기에 이익이 늘어난 기업들을 찾는 특집 기사를 아이투자가 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속했던 기업입니다. 해당 기사는 제가 이 영상 설명에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누스란 기업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상장은 2019년 10월 30일, 1년도 채 안 된 신규 상장 기업인데 이 회사는 설립은 1979년에 됐고요. 그리고 상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 재상장을 한 거죠. 1989년에 상장한 이후에 2005년 상장 폐지된 그런 한 번의 아픔이 있는데 이걸 딛고 14년 만에 다시 한번 재상장을 하면서 상당히 당시에 증시에서 주목을 받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살펴보면 우선 이제 27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84,000원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역시 시가총액 1조가 넘는 오늘부터 1일 그 실적 브리핑 첫 번째 기업으로 다뤘던 콜마 B&H와 함께 대형주에 속하는 기업이고요. 시가총액 순위는 185위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PER은 16.4배고 PBR은 2.97배, 그리고 ROE는 18%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그 고 PBR, 고 ROE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이고 거기에 걸맞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PER만 보면은 16.4배, 이 16.4배라는 수치는 이 회사를 성장주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 높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더 낮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익을 성장을 많이 시키고 이런 기업이라고 본다면 PER 16배 정도라는 거는 이 성장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충분히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ROE를 분석해보면 이 회사는 8.47%의 ROS, 그러니까 순이익률을 갖고 있고 회전율 그리고 부채 비율은 여기서 1.91이 재물 레버리지인데 부채 비율은 여기서 1을 뺀 91% 이렇게 나옵니다. 순이익률은 제조업치고는 준수한 편이고요. 회전율도 괜찮은 편이고 부채 비율은 부채를 좀 쓰는 기업, 그래서 부채를 뭐 위험할 정도는 당연히 아니지만 91%는 어느 정도 체크는 필요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 ROE는 뒷장에서 다른 가구업체랑 다시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참고로 매트리스랑 친구 가구를 만드는 그런 가구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EPS는 5,561원인데 배당은 1,250원을 했고요. 이 배당은 이제 2019년 상장했으니까 작년 말에 한 번 한 거겠죠. 그래서 이 배당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대략 한 1.3%, 4% 정도 됩니다. 배당은 이제 평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EPS와 비교하면 배당 성향은 이제 2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그렇게 높지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회사의 5년 PER, 5년 PBR 이거는 이제 5년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상장 이후의 값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장한 기간이 이 값과 이 현재 PER, PBR을 비교하는 건 큰 의미는 없겠고요. 뒷장에서 공모가 기준의 가격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뒷장을 보시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자, 이 부분이 이제 뒤에도 좀 다르겠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PER 16.1배고 상장 당시가 15.4배였습니다. 공모가 7만원 기준으로 이 회사가 7만원에 이제 공모가를 받았는데요. 현재 주가가 20% 상승을 했지만 PER만 보면은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주가인 84,000원이나 공모가 7만원이나 PER 기준으로 보면 비슷한 가격이다 이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 회사의 이익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만약에 공모가에 좀 사지 못해서 아쉬웠던 분들이라면 지금 주가도 공모가랑 어떻게 보면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만 보고 공모가보다 비싼데 어떻게 사냐 이런 게 아니고 이 회사의 이익 성장을 본다면 현재도 공모가랑 비슷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현재 ROE가 18%인데 상장 당시 ROE는 16.8%, 이 공모자금을 자본에 포함해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돈 버는 실력이 상장 당시보다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이 18%라는 ROE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ROE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과거에 이제 이 회사의 상장 전에 ROE를 보면 더 높아요. 근데 현재 이렇게 ROE가 18%가 된 거는 이 공모자금, 이건 일단 기본적인 현금이죠. 이 현금이 유입돼서 ROE가 당장은 떨어져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이 ROE 분석 부분인데, 앞에서 이제 지누스 한 기업의 ROE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지누스는 가구업체 침대 회사인데 비슷한 업종의 침대 회사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침대 회사인 에이스침대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이 지누스의 ROE가 18%로 에이스침대의 8.6%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누스는 침대 업체로서는 ROE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그 비결을 보면 재밌습니다. 비결을 보면 우선 순이익률 마진만 보면은 오히려 지누스가 8.4%고 에이스침대가 14%로 에이스침대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침대를 팔아서 남기는 돈은 에이스침대가 더 많다는 거죠. 근데도 지누스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ROE를 내는 거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회전율에 있습니다. 이 회전율이 지누스가 에이스침대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누스는 1.12배,
그 AI 침대는 0.53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회전율이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지누스가 더 많이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누스는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침대계의 어떻게 보면 박리담의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회사가 혁신을 통해서 이 고급 가구였던 침대를 박리담회가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면서 이 회사가 성장을 한 거고요. 부채 비율도 91%로 부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에이스 침대는 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누스가 박리담회, 그러니까 침대라는 상품을 박리담회형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면서 회사가 상당히 ROE가 높여서 성장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지누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를 보면 상장 이후에 첫날 1월 30일에 공모가 대비 18% 오른 83,000원 종가를 기록했는데 현재 84,000원이니까 이때랑 거의 주가는 비슷하죠. 상장 이후에 이제 올해 2월에 11만 5천원까지 오른 적도 있지만 이후에 코로나 국면에서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코로나 때 많이 떨어진 주가가 아직은 많이 회복되지 않은 이런 형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성장을 고려할 때 현 주가가 공모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고요.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흔히 이제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할 때 주가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투자자분들이. 근데 이때 내가 봤던 주가가 언제 오느냐 이것만 보고 있다가는 사지도 팔지도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라는 거는 기업 가치를 반영해서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를 바라보고 투자 판단하실 때 이 기업 가치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제일 쉬운 게 PER, PBR 같은 것들이고요. 특히 PER 부분, 이 PER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당시에 못 샀던 PER과 지금 PER이 같다면은 그때 못 샀던 게 후회된다면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오른다고 또는 떨어졌다고 무조건 사거나 팔아야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겠고요.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매출이 23% 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45%, 매출과 영업이익 둘 다 상당히 성장을 보였고 그리고 컨센서스와 비교해서도 매출은 8%, 영업이익은 15%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회사의 실적 성장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높은 성장을 보였다는 거고 자, 이 회사 매출은 어떻게 구분한 게 효과적이냐면 일단 제품은 매트리스나 침대 프레임 이런 것들인데 제품별 구분보다는 판매 지역이 중요해요. 이 회사는 매출 대부분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대부분은 거의 90% 가까이가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해지는 건 이 부분이죠. 미국이 아닌 지역들. 현재는 뭐 캐나다라든가 국내 이런 곳인데 자, 2분기 실적을 보면 미국은 14% 증가로 성장은 했지만 전체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전체 성장을 이끈 건 어디였냐면 미국이 아닌 지역. 아직은 숫자가 작아서 규모가 미미한데 이 부분에서 161%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이 회사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되겠고요. 그래서 캐나다라든가 우리나라 또는 이 회사가 유럽 진출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의 성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 2분기에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이 회사의 주된 판매처인 미국에서 코로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우려가 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실제로 미국의 성장률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많이 상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은 45% 증가를 했는데 순이익은 6% 성장이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성장보다 순이익 성장이 상당히 적게 나타났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외화 관련 손실이 추정이 됩니다. 이 회사가 2분기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서 추정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회사의 부채 대부분이 외화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외화 차입금이기 때문에 2분기 환율이 올라가면 여기서 평가 손실 같은 게 발생을 하죠. 이 부분이 이제 금융순이익을 줄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미국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이 영업단에서는 이익으로 잡히게 되겠죠. 국내에 이제 원화로 환산할 때 달러로 파는 것들이 이제 높게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가 부채 대부분을 외화 차입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영업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외화 차입금 부분이 결국 환율 영향을 많이 상쇄를 시켜줍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법인세 부분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법인세에서 좀 세금을 많이 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작년 2분기에는 특허권 소송 승소에 따라서 환입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사라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업의 손익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해 영업의 손익에는 그래서 순이익 증가율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떨어졌습니다. 네, 영업이익보다는 떨어졌습니다. 자, 이 회사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이 지누스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우선 지누스를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화면이 이렇게 영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첫 화면이 영어로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냥 이게 폼으로 써놓은 게 아닙니다. 이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회사가 주된 그 고객이 영어권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수출이라든가 해외에서 판매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회사는 롤백 매트리스라고 하는 매트리스를 가지고 유명해진 기업입니다. 이 롤백이 뭐냐면 매트리스를 돌돌 만다는 거죠. 이 침대 매트리스를 돌돌 말아가지고 이동시키고 그걸 다시 피기만 하면 매트리스가 쫙 펴지는 이런 혁신적인 제품으로 유명한 가구업체이고요. 이 회사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유튜브에 지누스 매트리스만 치셔도 많은 설명들이 나옵니다. 이 지누스에 대한 제품을 자세히 잘 설명해 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몇 개만 보시면은 회사의 경쟁력이라든가 이제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봤던 설명 중에 잘 나온 게 여기 아마존 1위 지누스 매트리스 언박싱 이 부분이 상당히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은
지누스 제품이 이해는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몇 가지 살펴보면, 이 회사는 1979년에 그 텐트 회사인 진훈기업이 전신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05년에 상장 폐지가 된 아픔을 겪었다가 2005년 이후에 이 온라인 매트리스를 다시 말하면 매트리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이 매트리스 판매된 거를 아까 롤백 돌돌 말아가지고 배송해주는 이런 혁신적인 방법으로 재도약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좋냐면 침대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침대는 아주 딱딱하고 덩치도 크고 그래서 부피도 아주 크고 무겁고 이래서 이동이 되게 어렵죠. 이동시키기가 어렵고 이런 점들이 다 침대 가격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가격 자체가 비싼 이유는 이런 부분이 녹아 있기 때문인데, 이 지누스의 매트리스는 이 부분을 줄였기 때문에, 유통과 설치 비용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이 침대 가격 자체가 매우 쌉니다. 매트리스 자체가 기존에 비해서 매우 싸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강하게 어필되면서 아마존에서 매트리스 판매 상위권을 이 지누스 제품들이 독차지를 했습니다. 생산은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생산하다가 인도네시아로 지금은 거의 생산 거점을 옮겨갔는데, 올해 4월에 이 회사가 미국에서 이제 반덤핑 제소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익보다 싸게 팔았다, 이런 헐값에 팔아서 시장을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런 제소를 당하는데, 이 당시에 지누스 주가가 이것 때문에 9% 급락을 합니다. 근데 회사 측 설명을 따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미 회사 측에서는 중국이 아닌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겼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미국법에서 다른 지역으로 서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공장이 이익률이 충분하다. 실제로 지누스가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이익률이 충분하다는 것만 설명되면은 이 덤핑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누스가 가격을 싸게 파는 거는 이런 유통비용과 설치비용을 줄이는 혁신 덕분이지, 단순히 그냥 헐값에 그냥 제품을 싸게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누스는 인도네시아의 공장에 이어서 올해 7월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510억을 투자해서 생산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31일 날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죠. 며칠 후에 관련 토지하고 건물을 취득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도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장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장기 실적을 보면 지누스의 이제 매출액인데요. 자, 2005년도 이제 온라인 매트리스를 시장을 열기 시작해서 최근 5년 사이에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거의 급성장을 합니다. 회사가. 사실상 회사가 이 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매출이 1,800억도 안 되다가 2015년은 1,800억을 넘고, 그리고 2016년 매출이 3,600억, 2배가 되고, 그 다음에는 5,500억 거의 넘었죠. 6,000억 가까이 되고, 그리고 이제 2019년 상장했던 그 시기에는 매출이 거의 8,000억에 육박하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5년의 급성장으로 결국 증시에 다시 재상장, 화려하게 복귀하는 여기까지 성공을 한 기업이고요. 매출 비중은 매트리스가 47%고, 이 침실 가구는 이 침대 프레임을 말하는데, 이제는 매트리스뿐만 아니고 그 매트리스를 받친 틀을 구성하는 침대 프레임도 이 지누스가 소형 포장에 성공했어요. 이러면서 결국 침대 전체를 이 지누스에서 그냥 박스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침실 가구가 42%, 두 개가 비슷한 비중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5% 준수한 편이고요. 인도네시아의 이 공장을 2019년 8월에 완성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유형자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익 축적 그래프를 보면, 이 회사도 앞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이익잉여금, 빨간색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면서 뭐가 쌓이냐면 당좌자산이 쌓이고 유형자산이 쌓이죠. 이 두 개가 쌓이고 나머지는 없어요. 뭐 투자자산이라든가 투자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딴짓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공장에 투자하고, 남는 돈은 현금을 갖고 있다가 또 다시 공장에 투자하고, 이런 본업을 충실히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 아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 차입금이 적지가 않아요. 차입금 보면은 액수도 2,400억 정도 되고 자산 대비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편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차입금 비중이 자산 대비 4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돼,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10%가 안쪽으로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건데 30%니까 꽤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실제로 상장 공모자금으로 이제 1,200억 정도가 실제로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 중에 200억은 차입금 상환에 썼습니다. 근데 대신 700억은 시설 투자에 썼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차입금이 많긴 많지만 여전히 이 700억, 다시 말하면 이 투자할 때라는 거죠. 지금은 회사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라는 판단을 갖고 있고, 이 회사 판단의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자 부담 배율입니다. 그러니까 차입금이 많긴 하지만 이 회사 이자 부담 배율이 8.8배예요. 2분기 기준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이 8배 이상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익만 잘 난다면은 현재 이 정도 많은 차입금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사의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로는 우선 이 코로나19 영향이, 우려가 이 회사에 상당히 있었어요. 2분기에. 특히 미국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이 회사가 장사를 전부 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행이 있었는데, 앞에 실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코로나19 우려가 사실상 실적으로 많이 불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혁신이 이제 코로나19에도 멈추지 않고 실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회사는 2005년에 이 소형 박스 포장 매트리스라는 개념을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이 지누스가 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매트리스에 의해서 이 프레임들, 이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개발해서 침대 전체를 온라인 배송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차에 실어가지고 배송하는, 여기에 성공을 했고요.
올해 3분기에는 런던 판매 법인도 설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실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미국 외에 글로벌 진출 확대, 이게 또 다른 성장 동력인데, 일단 런던에 판매 법인을 세워서 이제 런던을 교두보로 유럽 진출에 나서겠죠. 그래서 올해 미국의 매출을 전년 대비 70% 증가한 858억으로 전망이 애널리스트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여전히 미국 온라인 가구 시장, 현재 주력 시장인 미국 온라인 가구 시장이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가구 시장은 원래가 지역 오프라인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땅이 아주 넓은데 이 친다라는 거는 아주 덩치가 크고 하기 때문에 제품 배송 자체가 멀리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가구점에 가가지고 침대를 사서 써야 되는 이런 걸 사실상 강제당했습니다. 그래서 침대 가격이 높더라도 할 수 없이 감소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온라인 시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누스의 그 장점들로 인해서 침대 배송이 간편해지면서 침대 값이 갑자기 매우 저렴해지고 또 설치도 간편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면서 미국의 온라인 가구 시장이 지금 보시면 온라인 매트 시장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거의 매년 더블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 수혜를 고스란히 지누스가 가져갔다고 볼 수 있겠고, 이 그래프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지누스의 매출 그래프랑 되게 흡사하죠. 이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 근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2019년 기준으로 20%가 채 안 됩니다. 여전히 미국은 오프라인 시장의 비중이 훨씬 높은데 이런 편리함이 어필을 한다면 소비자들이 이걸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미 지누스가 상당한 그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회사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SK증권의 보고서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자,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의 가장 큰 그 특징은 공모가 증 주가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얘기인고요. PER 16.1 배고 공모가 15.4배 수준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공모가 수준이니까 신규 상장 기업 치고는 비싸다고 보기가 좀 쉽지 않겠죠. 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 올해 영업이익 회사가 1,300억 정도가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전년비 26% 성장이에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에 비해서 10배가 채 안 되는 현재 상황인데, 자, 이 16배라는 PER, 그러니까 성장하는 20% 정도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잠재력을 보여드린 기업인데, 이 회사가 앞으로도 연간 20% 정도의 성장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이 16배의 PER은 비싸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PER 유지가 된다면 20% 성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다 주가가 20% 매년 오른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은 공모가 비슷한 수준이고, 앞으로 지금처럼만 성장을 한다면 이 성장 잠재력을 앞에서 설명드렸던 포인트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현재 주가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누스에 대해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약 7개 정도의 기업이 더 실적 브리핑으로 남았는데요. 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